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요.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결혼할 사이라면 자기의 건강정보 그리고 가족력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뭐 어떤 사람을 걸러라 이렇게 차별하는 의미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생로병사는 사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나의 건강 상태와 우리 가족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보 수준을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도 이제 그 수준만큼 일치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는 내가 앞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제 보호자로서 나를 돌보거나 이럴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건강 상태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건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건강 정보를 잘 알고 뭐 지금 내가 아프진 않지만 뭐 우리 가족이 뭐 대대적으로 좀 이런 가족력이 있다. 우리 가족은 좀 뭐 고혈압에 걸린 분들이 많다. 뭐 어떤 특정 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 우리 집은 좀 비만인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게 챙겨주고 서로의 건강 관리를 또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한다는 건요, 물론 우리가 아이 없이 살기로 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아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을 할 때도요, 우리의 건강 문제도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저는 자기 건강을 맹신하거나 뭐 인스턴트 같은 그런 음식만 먹거나 뭐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은 사실 그 오래오래 건강하게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측면에선 좀 배우자로서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건강에 집착하는 거는 또 그렇고 그래도 적당히 관심이 있으면서 좋은 재료로 된 좋은 음식, 좋은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고요. 꾸준히 운동을 습관한 사람이 좀 배우자로서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건강 정보라는 건요, 어떤 신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질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중독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되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엔 자식, 그 중에서도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좀 높다고 이거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술을 즐기는 정도의 태도를 형성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술에 중독이 될 확률이 더 높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독에 관한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일에 가족 중에 중독이 있다. 근데 오히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저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술을 거의 못하는 그러한 체질로 태어나서 알코올 중독의 우려는 낮지만 대신에 저는 늘 내가 어떤 중독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을까? 좀 이러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일 중독이 좀 될 확률은 있다. 일에 너무 심하게 매진하거나 몰입을 하는 걸 늘 경계를 하고 굉장히 쉬는데 시간을 많이 배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가족의 어떤 가족력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관리를 해 나가면서 생활의 균형을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잘 알고 있고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자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경제적 능력을 갖췄는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경제적 능력은 이 사람이 수입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물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혼 상대로서는 어떤 최소한의 요건은 갖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진 않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제적 능력이라는 건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그래도 나 혼자만의 어떤 생계는 최소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에 해당하는 면허나 자격증이 있다던가 내가 어떤 특수한 기술을 배웠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다른 거에 도전을 하고 커리어 전환을 하느라고 교육을 받고 아니면 사업에 도전하고 그러고 있지만 예전 회사에서 워낙 능력도 인정을 받아놓고 거기에서 인맥을 잘 형성을 하고 있어서 만일에 내가 원하고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예전의 회사만큼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다시 일자리를 얻는데 아주 큰 무리는 없다던가, 이러한 자기만의 어떤 직업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적 능력, 경제적 능력을 갖췄는지는 이 사람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는지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의 독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조건은 그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어른이라면 기본으로 갖춰야 할 어떤 소양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두 가지가 이제 인간관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일을 그래도 즐겁게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만족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수입이 얼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가졌는지, 이것보다 사실 더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자기의 그런 의미, 소명의식을 찾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진부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제 회사 일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되게 열등감에 늘 절어 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상사한테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고 많이 깨진 날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상사에게 화풀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거기에서 열등감이나 이런 걸 느낀다는 의미는 사회적 시선에 되게 예민하고 그렇다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독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폭력을 일으킨다거나 자기의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외도를 한다거나 이러할 가능성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만족도를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오늘날의 시대는 수명도 길어졌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직업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실제로는 불안정할 수도 있고요. 불안정하게 보이는 직업이 또 의외로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모들도 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잘 독립된 사람인지, 이제 앞서서는 경제적 독립을 살펴봤고요. 이 정서적 독립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마보이 마마걸이랑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아빠를 찾고 무슨 갈등이나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회피를 하고요. 어떤 타인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과는 사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결혼이라는 게 이제 두 배우자가 바퀴의 양쪽 축에 균형을 잘 맞추면서 굴러가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바퀴를 이제 한쪽만 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 어떻게 정서적으로 독립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 제이의 아지트 유튜브에서 계속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제 유튜브를 계속 잘 따라오신다면 조금씩 이런 감이 생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기가 어떤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그러면서 이런 알에서 깨고 나온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제 독립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얘기를 좀 나눠보거나 이러면 보여요. 일단 자기가 나는 독립이 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마마보이야, 마마걸이야. 이거를 어른으로서 인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은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부모의 인정과 뭐 애정 이런 거를 갈구한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이 정서적 독립이라는 게 뭐 거주지를 오래 뭐 따로 부모님과 분리해서 살았다고 아니면 뭐 어려서부터 외국에서 유학을 해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오래됐다고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그런 시간이 길어서 부모의 애정을 더 갈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독립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뭔가 불안하고 애정을 갈구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의 경우가 자기의 뭐 애인, 친밀한 관계가 생기면 애인에게 이제 부모를 투영을 해서 자기에게 뭐 무조건적인 좀 비현실적인 사랑을 바라는 그러한 좀 힘든 관계를 형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연세가 60살, 70살 이제 드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뭐 손주까지 있지만 사실 자기는 여전히 부모를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그 그늘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 자기의 뭐 외로움을 다른 사람의 그 존재로 채우려고 하고 의존성이 되게 높고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한 사람의 특성을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자기 감정과 욕구에 충실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언어화해서 상대에게 제대로 잘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대의 한계라고 알고 이를 수용할 줄 알고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자기와 타인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세상을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서로 존중하고요. 말이 잘 통하고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고요. 자기가 만일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줄 압니다. 자아가 잘 형성이 되고 건강한 자아가 자리 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러한 요소를 갖췄는지도 중요하지만 나도 바로 이러한 사람인가 라는 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의외로 그리고 흔하게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간과하는 요소들을 좀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도 모쪼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